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베트남어 현지회화 베트남어 강사 김효정입니다. 자, 오늘은 팔과 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회화 첫 번째로 오실게요. 페이지는 152페이지입니다. 주요 문장 첫 번째, 세옹 브제 브냐잉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옹 이게 뭐냐면 베트남의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택시처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움이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vừa, vừa. 지금 이게 쌍둥이처럼 두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게 하나의 구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동시 동작, 동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뒤에 문법에서 우리 다시 볼 거니까 제가 뜻만 설명드리고요. vừa nhanh 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이거는 가격이 싼 그리고 nhanh 하면 빠른 이란 뜻이어서 세움은 vừa 싸면서 vừa nhanh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화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 뭐라고 하고 있냐면 cho tôi đến Hồ Hoàn Kiếm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cho toi라는 거요. 우리 예전에 육과에서 배우고 온 거 기억나시나요? cho tôi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뭐뭐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저가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then이 뭐냐면 도착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cho tôi đến 하면은 어디에 데려다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택시 타셨을 때 혹은 세움 이용할 때 어디에 데려다 줘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이 cho tôi đến 뒤에다가 목적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cho tôi đến 따라해볼까요? cho tôi đến 뒤에다가 목적지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 호환기엠은 뭐냐면 베트남 하노이 북부의 호수입니다. 이 호가 호수라는 뜻이 있고 환기엠 이게 이름이죠. 그래서 환기엠 호수로 데려다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주요 문장 세 번째입니다. Anh mở cốp xe giúp tôi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nh mở,는 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꼽새는 차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giúp 이거는 돕다라는 뜻이 있어서 giúp tôi 라는 건 나를 도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열어주세요라는 뜻이 돼요. 나를 도와서 오빠가 트렁크를 열려면 그죠? 이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뭐예요? 트렁크 열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따라해볼까요? Anh mở cốp xe giúp tôi. Anh mở cốp xe giúp tôi.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공항에서 내렸을 때 짐이 너무 무겁다. 트렁크 열어주세요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문장 네 번째 볼까요? từ đây đến Hồ Hoàn Kiếm mất bao lâu?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từ đến 각각 뭐뭐부터 đến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day가 뭐냐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từ day가 뭐겠습니까? 여기서부터 đến Hồ Hoàn Kiếm, 호안기엠 호수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호안기엠 호수까지 mất bao lâu? mất 하면은 걸리다, 소요되다 라는 의미. 그리고 bao lâu 이게 얼마나 오래 라는 수량 의문사예요. 그러면 mất bao lâu 가 붙게 되면은 얼마나 오래 걸려? 라고 소요 시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từ đây đến Hồ Hoàn Kiếm mất bao lâu?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요 문장 다섯 번째 보실까요? 소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mất khoảng 2tiếng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mất 하면은 걸리다, mất 하면 걸리다 라고 했었고 khoảng 이게 대략 숫자 앞에 붙어요. 2tiếng, tiếng 이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tiếng 은요 여러분 tiếng Việt 하면은 베트남어였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명이 뒤에 오게 되면 무슨 어라는 뜻인데 지금처럼 숫자가 앞에 붙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주요 문장 6번째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택시에서 내릴 때 혹은 뭐 세움에서 내릴 때 여기서 내려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송더이니, 송더이니. 그렇죠. 자, 이 말 모르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송 하면은 내리다. 더이 하면 여기입니다. 송더이 하면 여기서 내리다. 여기서 내릴게요 하고 얘기하니까 끝에다가 예까지 붙여서 여기서 내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주요 문장 살펴봤고요. 이번에 듣기 연습 보실게요. 페이지 157페이지 4번입니다. A 들어보시고 OX 체크해 볼게요. Xích lô vừa chậm vừa bất tiện. 네, 자, 답은 뭘까요? 답은 5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시클로 vừa bất tiện 이라고 했습니다. 시클로가 뭐냐면 시클로라고 여러분 인력거 아시나요? 이렇게 자전거 페달 구르듯이 해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시클로가 vừa,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라 그랬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동시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시클로가 좀 느리면서 bất tiện, 불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번 OX 체크해 볼게요. Taxi và xe máy giống nhau. 자, 답은 뭘까요? 답은 X입니다. 자, 뭐라고 들렸냐면 딱시와 세마이 giống nhau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딱시는 택시, 와 그리고 택시와 세마이는 오토바이예요. 택시와 오토바이가 giống nhau, giống 같은, 냐우는 서로라는 뜻이 있어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C번도 체크해 볼게요. C번 들어볼까요? Mất khoảng 1 tiếng. 네, 자, 답은 5입니다. 자, 뭐라 그랬죠? mất khoảng 1tiếng 이라고 했죠. mất khoảng 1tiếng 앞에서 보고 왔죠? 그렇죠. 대략 1시간 걸린다라는 의미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번 볼까요? D번. Xuống đây nhé. 답은요? 아, 요거는 5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송더이니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내려요 라는 의미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봤고요. 5번 내려오셔서 여러분 ABCD 답 골라보실게요. Bạn đã đi xe máy bao giờ chưa? 자, 고르셨나요? 답은? 네, 맞습니다. 바로 B였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bạn đã đi xe máy bao giờ chưa?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회화 책으로 보고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서 đi xe máy, 네가 가다. xe máy 는 오토바이라는 뜻이어서 오토바이로 간다라는 거는 오토바이 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đã bao giờ chưa? 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뭐 해본 적 있어? 경험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본 적 있냐라는 의미가 되어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뭐 해본 적 있어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핵심 문법 첫 번째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뭐뭐 해본 적 있어?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동사 앞에다가 나 이거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끝에다가 뭐 붙일 거냐면 bao giờ cheue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뭐 해본 적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니는 배를 타다 라는 문장이 바로 렌 토엔입니다. 렌 이게 타다, 토엔 이게 배거든요. 언니가 배를 타다를 언니 배 타본 적 있어요로 바꿔주고 싶으면요. 어떻게 됐어요? 아래 보니까 나 bao giờ chưa 사이로 렌 토엔 동사에 해당하는 배를 타다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언니는 배를 타본 적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경험이 있다. 경험이 있으면 우선은 단답으로 rồi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해봤다는 거예요. rồi. 자, 근데 만약에 아직 해본 적이 없다. 단답으로 chưa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단답이니까 재미없죠?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tôi đã lên thuyền rồi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đã
동사, 이 과거 시제를 동사 앞에 붙여주고 문장 끝에다가 rồi 완료를 붙여서 나 렌트에 해본 적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고요. 자, 만약에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동사 렌트엔 앞에다가 chưa bao giờ 를 붙일 거예요. chưa bao giờ 가 동사 앞에 오게 되면요. 아직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경험이 없을 때 이렇게 chưa bao giờ 를 동사 앞에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핵심 문법 두 번째 가볼게요. vừa 구문인데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vừa 각각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형용사라든지 동사를 넣으시면은 그 상태라든지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생기면서 체격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vừa 뒤에 잘생긴, vừa 뒤에 체격이 큰을 넣으면 되겠죠. 자, 잘생기는 đẹp trai 가 잘생긴, 체격이 큰 to lớn 입니다. Anh ấy vừa đẹp trai vừa to lớn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는 잘생기면서 체격이 크다. 물론 이 얘기를 anh ấy đẹp trai 그는 잘생기고 이 바가 그리고니까 to lớn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바를 써도 되지만 이 verb를 쓰면 구문이잖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급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싸면서 편리하다. 그러면 vừa 뒤에 싼 놓고 vừa 뒤에 편리한 넣으면 되겠습니다. vừa rẻ vừa tiện. rẻ 가 싼, tiện 이 편리한이에요. 자, 그래서 tàu điện ngầm 이게 뭐냐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싸면서 편리해. tàu điện ngầm vừa rẻ vừa tiện 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싸면서 편리해. 뒤에 각각 내용이 나왔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오실게요. 세 번째는 비교급인데 더 뭐뭐한, 형용사의 상태가 더 뭐뭐한 겁니다. 우등비교죠? 자, 이럴 때 형용사 뒤에다가 헌이라는 걸 갖다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편리해. 그러면 편리한 뒤에다가 헌 넣으면 되겠죠. 편리한, tiện 이니까 tiện hơn 하면은 더 편리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máy bay tiện hơn. máy bay 이게 비행기니까 máy bay tiện hơn 하면 비행기가 더 편리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비행기가 뭐보다 더 편리하겠죠? 그죠? 우등비교니까 비교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의 위치는 헌 뒤에 갖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tàu 이게 기차라는 뜻이거든요. 기차보다 더 편리해? 그러면 máy bay tiện hơn tàu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택시보다 더 편리하다. 그럼 뭐라 그러면 될까요? máy bay tiện hơn taxi라고 하면 되겠죠. 뒤에다가 비교 대상 넣으면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은 뒤에 넣으면 되고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으면은 그냥 비행기가 더 편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mất bao lâu 를 보실게요. mất bao lâu 하면요. 멋이 걸리다, 소요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bao lâu 가 얼마나 오래 라는 의문사여서 소요 시간에 대해서 mất bao lâu 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mất bao lâu 가 또 뭐랑 잘 다니냐면 từ đến 이랑 잘 다닙니다. từ 는 뭐뭐부터, đến 하면은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A부터 B까지 얼마나 걸리냐? 얘네가 같이 합쳐서 잘 쓰이겠죠. 자, 어떻게 쓰이냐면 từ A đến B, A부터 B까지 mất bao lâu 얼마나 걸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A, B는 여러분들이 각각 장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 여기가 từ day입니다. 여기부터 đến đó, 거기까지 mất bao lâu 얼마나 걸려? 라고 물어본 거죠. từ đây đến đó mất bao lâu?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과 관련된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유용한 베트남어로 넘어와서요. 페이지 162페이지로 오실게요. 첫 번째 교통수단과 관련된 질문 보실게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bạn thích đi học bằng gì nhất?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thích 하면은 좋아하다. đi học, đi 가다. học
그러면 đi học 은 뭐겠어요? 공부하러 가다겠죠. 아래 bạn thích đi làm 할 때 람은 일하다니까 일하러 가는 걸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냐면 망지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망은 뭐뭐로라는 의미가 있고 지는 무엇이니까 멀러 가는 거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고 맨 끝에 보니까 엿이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최상급,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bạn thích đi học bằng gì nhất? 뭘로 공부하러 가는 걸 가장 좋아하냐? 아래 거, bạn thích đi làm bằng gì nhất? 뭘로 일하러 가는 걸 좋아하냐? 뭘로라는 거는 뭐 타고 가길 좋아하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 예시 답변입니다. tôi thích đi bằng xe buýt nhất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đi bằng, 이게 가다. bằng, 이 뭐뭐로니까 이 뒤에다가 교통수단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통수단으로 간다. 이 교통수단을 타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xe buýt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버스로 타고 가는 걸 thích nhất, 가장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다를 수 있죠? 자, 그 다른 답변을 여러분 갖고 계신 어휘노트 참고하시면서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Bạn đã đi Việt Nam bao giờ chưa?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đã, bao giờ cheu가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 뭐뭐 해본 적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베트남 가본 적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건 앞에서 안 배우고 온 거예요. bao giờ cheu랑 lần nào cheu랑 같아요. lần nào cheu를 각각의 의미를 좀 보자면 런이 회, 번이란 뜻이 있어요. 회, 번. 그리고 now가 어느라는 의미죠. 어느 번이 있어? 라는 거는 해본 적 있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마우서 지음을 보고 왔지만 이렇게 시험에 유용한 베트남어에서는 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알아가시는 거죠. 가본 적 있냐? Bạn đã đi Việt Nam lần nào chưa?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다, 없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경험이 있는 경우에 뭐라고 하면 되죠? 완료니까 rồi 하면 되겠고요. 없다 그러면 cheue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 베트남 가본 적 있어. tôi đã đi Việt Nam rồi 하면 돼요. 앞에 과거 시제 đã 나왔고 끝에 완료 rồi 나왔죠? 자, 근데 내가 몇 번 가봤어. 횟수까지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괄호 안에처럼 몇 번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가봤어요. 이 런이 번이니까 tôi đã đi Việt Nam một lần rồi. một lần rồi. 이게 한 번 가봤다. 근데 나 여러 번 가봤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nhiều lần rồi 라고 하면 돼요. nhiều 가 많은 이란 뜻이 있어서 nhiều lần 이게 여러 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횟수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베트남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ôi chưa bao giờ đi Việt Nam. chưa bao giờ 이게 아직 뭐뭐 해본 적 없다 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도 또 하나 추가할게요. tôi chưa đi Việt Nam lần now를 뒤로 빼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보너스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교통과 관련된 표현, 문법, 그리고 시험에 유용한 베트남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